누적 확진자 수 9,500명으로 지난 6월 이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말레이시아. 2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성공적인 방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시아 보건총괄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압둘라 총괄국장은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나 더 강력하다. 슈퍼 전파자에 의해 쉽게 옮겨질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돌아온 말레이시아인들에게서 발견됐는데 타임스, CNN, 방콕 포스트, 블룸버그 등 전세계 언론들이 이 10배나 전염력이 강력한 이번 코로나 변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계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세계 언론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에 현재 전세계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요. 한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200명대로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4만 명, 브라질 2만 명, 인도 5만 명, 러시아 4천 명, 일본 1000명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의 모범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CNN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대처의 모범이다.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다 전했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만 9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도, 이탈리아도,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체 답변의 무려 66%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 혹은 매우 잘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고, 부정적인 의견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르게 코로나19의 종식을 발표할 수 있었던 한국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해당 교회의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교회 관련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해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감염 예방법을 위반한 자는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며칠 만에 성북구 소재 이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1, 2, 3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전세계의 모범이었던 한국에서 갑작스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일제히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성공적이었던 한국의 K-방역을 사랑제일교회가 무력화시켜버렸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고, 호주 야후뉴스는 한국은 코로나19의 추적, 진단, 치료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방법에서 세계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2차 파동을 막고 있다 라고 전하며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 당장 발병을 억제하지 않으면 확인된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 시스템 붕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들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해당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전 목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서울 중심에서 열린 반문 시위의 배후 세력이다. 그는 도발적이고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주장들을 연설하는 인물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의 편에서 해당 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목사가 있는 교회가 한국에서 5개월 만에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지난 신천지 유행과는 다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GH0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5시에 긴급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현 단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을 일절 금지한다. 라며 오늘부터 즉각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힘없이 무너질 한국이 아니죠. 이번 충격적인 2차 확산 소식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성과가 바로 한국에서 발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범정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사람과 같은 영장류를 감염 모델로 실험했기 때문인데, 생명유는 지난 6월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코로나 영장류 감염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치료제를 투여한 뒤 24시간 후에 영장류에서 활동성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가 개발한 2가지 기술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기침인식 카메라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용화 교수 연구팀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이 카메라는 기침 소리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침 인식 모델입니다. 기침하는 사람의 위치와 횟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이 가능한 실시간 기침 인식 카메라인 것이죠. 신기한 것은 여러 잡음이 섞인 환경에서도 기침 소리와 그 이외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냈다는 것인데, 병원과 같은 많은 사람이 밀집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연구팀이 만든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스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이용해 분 단위로 사용자 정보 및 사용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인데, 물론 보안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외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며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를 폐기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깔끔하게 없앴습니다. 한동수 교수는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애플리케이션을 30여 종의 스마트폰에 각각 인식해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출시할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킴 사무총장은 한국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1차 확산 때 방역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내년 초부터 수천만 개의 백신이 세상에 공급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크고 작은 재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며 코로나 방역 세계 1위 국가인 한국에서조차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와 K방역이 G7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한 데 이어서 이제는 백신을 접종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카메라와 애플리케이션까지 세상에 공개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두 건의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해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0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 중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 미국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 중국 한시노바이로직스군 연구소, 미국 모더나 등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삼국 위주의 개발 경쟁 양상이 뒤집혔다. 코로나19 백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백신명을 1957년 구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첫 인공위성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 V로 지은 것도 이런 배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이 이미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지 의심하는 전망도 있다. 해당 백신이 국제적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았고 이전 임상 결과도 일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 인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화이자 초기 임상서, 중화항체 형성 상황이 이렇자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백신 개발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해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 특히 이번 독일 시험에서는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면역세포인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다. T세포는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겨냥해 제거하는 면역세포다. 화이자는 피실험자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백신의 효과성 증명을 위해 이달 말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캔시노 전원 면역 반응 확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와 함께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의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달부터 8,00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영국, 10월부터 미국의 백신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중국 캔시노 바이오로직스도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1회 접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기존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에게서는 면역 반응이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지난달 14일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45명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더나는 지난달 27일부터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개발 박차 제넥신, 메디톡스 임상 진행 중.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제넥신과 메디톡스 두 곳이다. 제넥신이 개발한 후보 물질 GX19는 DNA 조각을 주입해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조각을 만들어 항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DNA 백신이다. 6월 19일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위한 인체 투여를 시작했다. 9월까지 마친 뒤 하반기 임상 2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호주 백신 개발 기업 박신과 손을 잡고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백신 코박스 19에 대한 임상 1상을 시작했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백신 개발은 여러 변수가 많다.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방역수칙,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러시아의 백신 등록물이 수두었나?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서둘러 승인한 이유가 잃어버린 국제적 위상을 되찾고 경제난을 타개하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하며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며 2차 확산 가능성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내각회의에서 오늘 아침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승인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는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전 세계는 물론 러시아나 내부에서도 우려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냉전 시대의 영광 회복. 러시아는 성급한 백신 승인이라는 전 세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스푸트니크 V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스푸트니크는 냉전 당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궤도에 진입한 인공위성이다. 다분히 미국과의 경쟁의식을 드러낸 명칭이라는 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8일 정부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이 첫발을 내디딘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승인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2차 임상은 구체적인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타계 백신 승인의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중인 점도 크렘린의 위기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조치로 인해 지난 2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1년 전보다 10% 줄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곧 이 백신의 대량 출시를 바란다며 네 딸아이 중 한 명도 이미 이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말한 이유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조바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백신 승인 소식 직후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의 가치는 0.8% 상승했다. 또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 50개 종목을 벤치마킹한 RTS 지수는 2% 이상 상승했다. 제2의 감염 물결 차단 희망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은 안전성 입증보다는 국내 확산을 서둘러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백신 조기 접종을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9만여 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러시아의 최근 1일 확진자 수는 5천여 명 내외로 이는 5월 성수기 대기록의 절반가량 수준이다.